뉴스 기사에 나왔던 가해자의 남편입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 강아지 모임에서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고 나니 아내가 알코올 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술로 인해 다툼이 잦았지만 연애 때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정도였습니다. 항상 저희가 다투게 된 원인은 아내가 술을 끊겠다고 선언한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며 점점 신뢰가 무너졌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술에 관해 다툼과 조율을 반복하던 중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고 아이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바뀌겠지 하는 기대감이 컸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처참히 부서졌고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데도 술 마시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가 힘들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술로 풀어야겠다는 아내의 말에 공감해 줄 수도 이해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만삭 때까지 술 먹기를 반복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부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내의 음주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술 먹는 걸로 다툼이 생기면 항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 둘 다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했죠. 그리고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여느 때와 똑같이 다툼이 있었고 집을 나간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술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크게 다퉜고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발 건강하게 태어나주길 기도했죠. 그날 다투고 나서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가출을 했고 모텔방을 잡아서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기가 나올 것 같다며 연락이 왔고 출산 예정일이 4주가 더 남아 있었기에 의아했지만 바로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기가 나올 증상이 전혀 아니라며 일단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근무 중에 나온 거라 다시 일을 하러 갔고요. 그리고 1시간 뒤 갑자기 아이를 낳기로 했다고 전화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출산 예정일 3달 전부터 지금이라도 당장 낳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녀였기에 잃은 감이 없지 않아 불안했지만 저는 그저 아내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고생한 아내를 보니 이상한 생각, 분노, 이런 감정들은 이미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내는 산후조리원을 들어가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도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었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2주 동안의 살얼음판 갔던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아이와 귀가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고 산후조리 기간 동안 같이 육아를 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새벽으로 바꾸고 육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저는 하루 종일 육아하고 밤에 출근할 때쯤 아내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만취한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가 없던 저는 항상 장모를 불렀습니다. 장모도 자기 딸이 술 먹는 걸로 잔소리를 하면 또다시 목숨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던 일상이 반복되던 중 2021년 3월 13일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술이 만취돼서 귀가한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술 냄새, 담배 냄새를 풍기며 아이가 있는 방을 들어가 아이를 깨우고 괴롭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 지금 술이 너무 취했으니 일단 씻어라고 했는데도 아내는 내가 내 새끼 보는데 참견하지 말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일단 방에서 내보내고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밖에서 강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증상을 기록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으며 나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동영상을 찍지 말라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그녀를 진정시키자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목을 조른다며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아내에게 담배나 하나 피자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내는 됐다고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말라며 집 문을 잠갔습니다. 그 뒤로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아내가 경찰관님께 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여 저는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집을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건 베란다 문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베란다 밑을 보니 강아지가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강아지가 혼자 놀다가 떨어진 거라고 하길래 그럼 새벽 3시에 베란다 문과 방충망까지 왜 열었냐고 물어보니 환기를 시킨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절대 믿을 수 없던 저는 강아지를 보러 내려가며 추가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들과 저는 현장을 갔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낙하거리가 12.7m로 강아지가 놀다가 뛰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2022년 2월 17일 유죄로 판결이 났고 다음날 면접교섭을 와서 강아지는 너 때문에 죽였다며 죄책감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처벌도 초범, 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 등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이 특별법으로 바뀌고 처벌이 강화될 거란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죽은 제 가족이었던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찌 풀어야 할까요?